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남 TV의 조길남 기사입니다. 와,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엄마랑 같이 숫가마 가고, 숫가마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용문산에 와서 이 아름다운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죠. 지금 이 풀벌레 소리, 날벌레 소리가 들리실 텐데 일부러 산에 와서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 이야기입니다. 교육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스카마에 오신 분 중에 아주 아름답게 사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학원 원장님이신데 이제 버라이어티 다 하시는 거죠. 바이올린 그 외에 이제 그 종합 교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4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라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중에 7살 이제 1학년인 거죠. 1학년 학생이 그야말로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체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바코드인지 뭐든 그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왔으니까 이제 엄마가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할 테니까. 근데 찍지 않고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7살이면 아직 굉장히 그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상황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라거나 뭐 가는 그 약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전화하지 않았으면서 기사님께 이제 전화했다고 이렇게 대단한 거죠. 1학년 아이가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는 뭔가 자기가 싫은 일을 계속 했어야 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주인으로 못 살고 아마 그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됐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어, 보는 견해로는. 그래서 학원 원장 입장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경우에 방해를 받거나 이제 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케어가 안 돼서 학원에 맡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두 부류이시거든요. 1등을 바라는 그런 부류의 부모가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통제 케어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학원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아이 같은 경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그래, 그나마라도 드럼에는 굉장히 흥미를 갖고, 똑같은 걸 해도 그 아이는 그 부분만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빼려고 하면은 유치원생도 하는 거를 그 친구는 싫다고 거부하고 안 한대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이 많이 거세되어졌을 거예요. 많이 거절당해졌을 거라고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포커스를 학습에 맞춰놔서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부모일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준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ADH 친구들을 이제 고친 사례가 많거든요. 그건 다 하나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그럼 이제 당근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찍이라고 그래서 엄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를 그 아이가 1학년 수준에 맞게 숙지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와 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이의 스케줄에 대해서 아이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어 그 가르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학년 아이가 몇 가지를 한다는 것은 버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녀석은 지금 놀이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계열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똑똑해야 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으면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리도 많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인내심이 없으면 사회생활 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또는 학원 교육에 있어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이 아이를 케어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려면 이 아이 스트레스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른들을 골려먹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해요. 이 친구 사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집에 가면 분명히 엄마가 그 지시형일 거거든요. 이거 했니 안 했니? 이런 어떻게 됐니?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이런 부모일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리고 아마 엄마가 바쁘실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그나마라도 잘 배웠나? 어머니가 뭐 거기 그 진도에만 머물러 있어도 드럼 같은 경우 된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좀 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다른 학원을 옮길 가능성도 있고 이 아이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 부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영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챙기기 위해서 학원에서 몇 시에 집에 도착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직 학원에 있는 줄 알고 자기를 그 관리받지 않으니까 감시받지 않으니까 아이는 놀이터에서 논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시간이 보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 점점 거짓말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 1학년 때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더 깊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5, 6학년 되면 정말 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짓말이지 이 아이의 거짓말은 잘못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ADHD가 뭐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아주 심리적인 불안이잖아요. 불안 심리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막 계속해서 질문하고 막 이상한 소리 계속 짓거려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은 수업에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결국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천재들이 그랬잖아요. 피카소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부모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더 많은 걸 시킬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좋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제가 교사로서 단언하건데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처음엔 머리 좋았으나 성실성이 빠지잖아요. 그럼 져요. 분명히 말하는데 머리는 보통 정도 되지만 꾸준한 성실성 있죠. 차곡차곡 쌓아간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걔를 치고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습은 그렇게 머리를 크게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습 같은 경우는 1등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꽈는 게 수능의 문제점으로 이제 도출되어져서 문제점이다 이제 말 되어져 갖고 지금 물수능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여지껏 거기에 맞게 준비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해 보셔서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지금 9월 모의고사 수능 아이들 해볼 텐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이 어른답지 않게 지금 교육재정을 이끈 거잖아요. 교육부 장관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어른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금방 제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실험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실 거면 그냥 두고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바느질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유적지를 다 까부시지 않아요. 하나씩 덧대어 갑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의 그 고유성이라고 그래야 되죠. 오래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또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민의식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부모가 올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ADHD가 됐다는 거 뭐냐면 엄마의 잘못이 거의 8, 90%인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의 욕구불만이 되게 많은 아이예요.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고 분명히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자기 위주로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용문산에 와서 계곡에 가족 단위의 그 놀이객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7살, 3학년, 2학년, 1학년, 뭐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 오셨어요. 6살 뭐 이렇게 유치원생부터.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만해, 그만해 이 얘기를 쉽게 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면 물놀이 계속 하라고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가자. 저 산까지 올라갔다가 물놀이 하러 다시 내려오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 말 믿지 않아요. 산 갔다가 늦어지면 엄마 집에 갈 거잖아. 난 이게 더 좋다고. 여기서 더 놀고 싶어. 아이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꼭 굳이 산을 가야 되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위험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남을 방해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아이의 욕구는 100% 수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재능이 뭔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포커스는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할 준 포커스는 뭐냐면 ADHD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된다 하면은 아이가 사회생활이 불능해지거든요. 어떻게 잡을 안 속이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차분하게 뭔가를 할 만한 시간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끝나기 전에 저거 시켰고 저거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거 시켰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 대한 또 신뢰도가 없어요. 우리 엄마 뻔해. 가면 또 뭐, 이거 석쇠 풀었니? 드럼은 쳤니? 어디까지 했니? 피아노는 또 얼마 했니?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 뻔히 아는데 너무 대화가 재미없는 거야. 엄마랑 하는 대화 너무 재미없어요. 걔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어떻게 돼요? 자꾸 어린애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짓이 아니라 걔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카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지대 있고 어머니의 영향도 지대 있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그림에 재능을 보이니까 아버지가 계속 아이 학교를 바꿔주잖아요. 그림 그리는 쪽으로. 그리고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피카소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즉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자도 안 나오고요. 그 아이는 천재가 되어져요. 제 교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들은 다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아이가 도와주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즉 올곧은 어른이 없었던 게 가장 문제라고 제 그 교육에서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죠. 올곧은 어른 아래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 처음엔 잘못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다른 언니한테 배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교사가 수용하고 어른이 수용하고서 아 그럴 수 있었구나. 근데 이제부터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예쁘게 말해주고, 그래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강봉책을 쓰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물처럼 칭찬만 하거나 또는 강하게 지시형만 되면은 아이들은 지겨운 어른, 잔소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 가르치는 그분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건 제로섬 게임인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 제 이론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안으셔야 되는 거지 학원에서 안아줄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이제 7살인데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은 많이 아픈 아이니까 부모님께서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아이가 세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그 아이는 원하는 게 많은 아이고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말없이 있는 아이가 제가 가장 어려운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아이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자, 참, 조길남 TV의 조길남 교사였습니다.